속보가 있어서 김영란법이 국회 법사위에 가결됐다고 합니다. 본회의로 올라가겠네요. 본회의로 올라간다. 계속 갈등이 있었던 게 뭐죠? 왜 그렇죠? 워낙에 이제 결론적으로 위헌 소지가 워낙 높다 보니까 법사위 자체에서도 다시 한번 토론을 해보고 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오늘 언급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예. 이거 위헌 소지 굉장히 높지만 그래도 처리는 시켜야 된다. 이 말의 뜻. 그러니까 아니 그 무슨 얘기입니까? 헌법에 네. 위배되는데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근데요, 저는 네. 이게 지금 언론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언론인들 본인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높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상관없는데. 아니 정무위에서 벌써 이 공청회를 2번인가 3번인가 했어요. 그리고 공청회에 나왔던 사람들의 80%, 90%가 이게 과잉 입법일지는 모르겠지만 위헌은 아니다. 국회 내부에서 입법적인 정책 결단을 통해서 이 정도 법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내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무위 공청회에 나왔던 뭐 헌법학자들이 행정법학자들은 뭐 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고 무슨 멍청이들이 나와서 공청회 했습니까? 위헌 소지는 사실상 없다. 다만 이게 조금 좀 지나친 규율이냐 아니냐 이 문제일 따름이다. 근데 문제는 정무위에서 그걸 2년 반을 지금 가지고 끌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법사위에 넘어오니까 법사위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그걸 자꾸 또 공청회를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시비를 걸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 여론이 지금 싸늘해졌던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 여론이 워낙 싸늘해지니까 결국은 이 새누리당도 그렇고 그냥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지금 통과시키는 건 잘한 겁니다, 이게.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잊어보면은 김영란법이 원래 당초 입법 취지가 뭔가요? 입법 취지라는 것은 이게 2011년 벤즈 여검사 때 벤즈 여검사가 어느 날 자기 변호사인 자기 애인하고 어쩌고저쩌고 돈 주고받고 벤즈 왔는데 이게 대가성하고 이른바 저 증거 연관성이 없으니까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 형법하고 이제 특가법상에서 예전 같은 뇌물수수라든가 이런 거 처벌해야 되는데 그 뇌물수수를 처벌하기 위해서 대가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대가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은 제가 봤을 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법입니다. 뭐냐니까 대가성도 묻지 않습니다. 직무 연관성도 묻지 않습니다. 일단 공직에 있는 사람이 돈을 갖다가 100만 원 한 번에 내지는 1년에 뭐 300만 원 이상 예. 받으면은 일단 처벌한다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아까 위헌 얘기가 나왔던 것이 이런 거예요. 자, 공무원들을 처벌하려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교육 공무원도 공무원이죠. 예. 그러니까 사립학교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립학교 교사는 그럼 뭐냐? 사립학교 교사 넣어라. 예. 근데 사립학교 교사들은 또 이렇게 항변합니다. 아마 헌법 소원을 낸다면 아마 사립학교 총연합회에서 낼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고 싶어서 했나? 우리가 얘기는 너희가 정부 보조를 받지 않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사립학교도 정부 보조 받는 여기는 의무 교육을 갖다 우리가 대행해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면 평준화 정책에 호응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부분들을 받는 것뿐인데 우리를 왜 공직자 취급하느냐 하는 첫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얼마 전에 작년에 기억나시죠? 오감렬. 자기 어떻게 보면 누굽니까? 처남이죠. 처남을 갖다가 범인 은닉하는 것을 갖다가 은닉을 했어도 그걸 처벌 못하는 것이 형법상의 이치인데 문제는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내용이 뭐냐니까 자 아내가 나 몰래 100만 원 받았어. 예. 이거 신고 안 하면 안 돼요. 즉 불고지죄는 거예요. 옛날 뭡니까 국가보안법식으로 예. 이런 거 등등등 거기다 뭐 두 분 보면 언론인입니다. 언론인도 보니까 언론인은 또 이게 보면 공직자다. 사실상 공직자다. 어디 국가로부터 어디 지원받으신 적 있어요? 저는요. 잠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이와 같은 부분들로 해서 너무나 보면은 당초 입법 취지는 고위 공무원들이나 판검사 등등등 이 사람들의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입법을 하자 했던 것이 김영란법인데 이것이 범위가 너무너무 넓어진 가운데 이른바 평등의 원칙이라든가 비례 원칙 다 어긋나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든지 모르겠어요. 1년 6개월 후에 보면은 발효한다고 합니다만은 반드시 위헌 소원이 나올 겁니다. 헌법 소원. 저는 김영란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이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바로 이 벤츠 여검사 사건 같은 그런 사건을 막기 위해서 무려 4년 전에 제안을 합니다. 이 공직자의 금품수수 문제를 좀 더 강하게 처벌해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질질 끌고 이렇게 심사를 뒤로 미루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이 범위가 너무나 넓어져서 어떻게 보면 법하면 그 법을 딱 보고도 전혀 헷갈리지 않도록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목적성이 분명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흐트러져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기자라든지 사립학교 교직원이라든지 제가 기자여서가 아니라 청렴의 의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덕적으로 굉장히
우월해야만 남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되는 거는 이 법의 목적성, 구체성 이런 것도 없고 김영란 법의 원래 하고자 했던 취지가 너무나 퇴색했기 때문에 채널A에서 김영란 전 대법관에게 전화 통화를 했어요. 네. 근데 이 법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한 데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참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여기서 한두 가지. 근데요, 저는 어. 정무위안이 100% 이해가 되는 게, 아니, 이게 그 정무위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KBS 처음에 이제 그 어떤 국가 출자한 언론사만 규율을 하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럼 KBS하고 MBC 차이가 뭐냐? MBC는 지금 간접 출자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MBC하고 SBS, JTBC, 채널A 도대체 차이가 뭐냐? 똑같은 공적 영역, 어떻게 보면 이 언론이라고 하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다음에 아니 지난번에 이완구 총리 후보자 그때 그 녹취록 때도 나왔고 그 후에 이제 이완구 이 도백 시절에 결국은 판공비 쓴 거 다 지금 까서 나온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판공비가 상당 정도 현금으로 지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현금이 어디 지출됐습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도백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게 어디로 갔는지. 문제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잘 막아서 대한민국을 좀 맑게 가보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이게 뭐냐면 요새 그냥 돈 딱 갖다 주면서 이거 돈 드릴 테니까 이 일 잘 봐주십시오 하면 돈 받는 멍청한 공무원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나 조금 머리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평소에 관리를 하거든요. 그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국가로부터 저희 동아일보나 채널A에서 뭐 지금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네. 시민단체는 정부 지원 받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는 왜 포함 안 빠졌어요. 됐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 위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위헌 아니라고 시민단체까지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는 입법적인 결단의 문제인데 지금 언론사 정도까지가 어떤 영향력이 크니까 일단 여기서 자르자. 그럼 추가적으로 아니. 시민단체를 더 집어넣을 수 아니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바로 제가 예. 그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게 지금 언론사보다 어떻게 더 막강한 것이 사실 시민단체입니다. 근데 시민단체 어떻게 보면 정당, 여야, 공이다 시민단체 눈치 슬슬 보면서 뺀 거거든요. 또 보면 하나 얘기합시다. 변호사도 빠졌어요. 이게 보니까 지금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이거든요. 그 변호사 빠졌죠. 변호사는 그렇다 칩시다. 문제 국회의원도 빠졌어요. 국회의원도 뭐 왜 빠졌냐니까 아니 국회의원은 아니 공무원인데. 국회의원을 어떻게 뺐냐니까 부정청탁 방법을 묘하게 예외 조항을 두어갖고 예를 들어 국회의원은 당연히 청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는 식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법은 뭐냐? 1920년에 미국의 법은 금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주법이 뭐냐? 기본 취지는 그 당시에도 여성단체에서 그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아, 이거 남자들이 술만 먹으면 부인 마누라 때리고 그래 난리다. 그럼 술을 만들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자. 꽉 막아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깽만 나왔죠. 이런 식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보면 우스갯소리 그 얘기합더라. 우리 김경진 변호사님 사실 부장검사님 출신이지만은 이거 법 통과되면은 우리나라 언론이 뭐 등등등 하는 사람들 검사님들 지금 2023명 되는데 검사 수를 갖다 4배쯤 늘려야 된대요. 왜? 털 일이 많으니까 지금 아무나 털문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한 그 율사 출신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요. 기자들 만나서 이 전체 언론사의 소속 직원까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 법에. 예. 그렇게 되면 이 언론사의 경비 업무를 서는 분도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진짜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 언론사의 그 경비하시는 분께 너무 고맙다고 3만 원 이상의 예를 들어서 밥을 사줬다. 대접한다. 그러면 예. 그것도 아니 처벌 꼭 대상이 3만 원이 되는데 아직은 지금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예. 좀 드릴게요. 예. 그래서 뭐냐면 저는 누구를 덧붙이고 누구를 빼주고 이 문제가 아니라 법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또 여야가 합의한 것은 그만큼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야가 합의한 안이 다시 어떤 그 다른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로 갈 수 있다는 거 이 자체가 그걸 전제로 국회의 하잖아요, 지금. 권능이 또 권위가 굉장히 실추되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회 본회의 표결 문제만 하더라도 걸핏하면 헌법재판소에 가거든요. 이것 예. 자체가 이 국회를 신뢰받지 못하는 국회로 지금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법이라는 거는 물론 이 김영란법 왜 시급하게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4년을 끌어왔는지 굉장히 통탄스러운데요. 예, 이 4년의 이 지루했던 세월 동안에 왜 이렇게 하나의 문제점을 바로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문제점이 늘어나서 원래의 제안자였던 김영란 전 대법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가 됐을까? 저는 그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은 아주 명확하고 그 규율하고자 하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도 분명하고 이거 위헌 아닙니다. 굉장히 합헌이고요. 아니, 그 헌법 예, 알고 예, 그다음에 제기된 이 문제를 예, 어떻게 아까 그 3만 원 이제 우리 조수진 차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3만 원은 뭐냐면 공직자 윤리법에 근거한 공직자 행동 강령에 보면 공무원들이 3만 원 이상의 밥이나 향을 외부 인사로 받을 때 지금 제한이 돼 있고 김영란법은 100만 원 이하의 금품 수수에 관해서는 지금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처벌을 하도록 돼 있고, 근데 그 하한이 어떻게 될 것인지, 3만 원을 끊을 것인지, 5만 원을 끊을 것인지, 10만 원을 끊을 것인지, 20만 원을 끊을 것인지는 앞으로 이 김영란법이 통과되고 나서 시행령으로 규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전혀 3만 원으로 규정될 바가 없거든요. 근데 모든 언론에서 지금 3만 원으로 지금 이상 밥 먹으면 이 언론사 걸릴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예 지금 틀린 얘기예요. 저는요 아주 잠깐만, 극단적인 사례를 드렸는데 그거는 굉장히 기술적이고 아주 기술적인 문제. 앞으로 오늘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1년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정비할 부수 관련 법안들이 많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니까, 우리 조 차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제안자였던 2011년에 제안했던 그 김영란 전 대법관조차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이미 처음에 호랑이를 그리려고 그랬는데 이건 고양이도 아니고 아주 이상한 그림이 돼버렸어요. 첫째 하나고, 둘째는 지금 이미 여야 지도부 공이다. 심지어는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변호사까지도, 예. 이상민 의원까지도 한탄하는 것이 앞으로 국회가 아까 말씀한 입법 취재, 입법으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걸 갖다, 이거예요. 대전제가 문제는 많아. 근데 지금 통과 안 시키면은 국민들이 문매를 때릴 거야. 전형적인 포퓰리즘에 빠져갖고 나중에 혹시 문제, 내년 선거 끝나서, 내년 총선이 내년 4월이잖아요. 총선 끝나고 어차피 내년 1년 6개월이 내년 한 10월쯤 돼서 이제 시행해봐갖고 문제되면, 아이, 그때는 누군가 가서 헌재에 아마 저 위헌 소원 낼 거야. 그때는 헌재에서 결정되면 그때 가서 하면 될 일이야. 라는 이런 만연한 19대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정무위원회에서 공청회를 2번을 했는데 공청회 나온 전문가들이 위헌 얘기 한 사람 없습니다. 아니, 제가 아침 네. 신문을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침 제가 봤던 조간에 보면은 40명, 오늘 동아일보인가 조선일보 네, 정확히 동아에서 했어요. 동아에서 했죠. 40명에 물어봤어요. 그때 그 다시 한번 기록을 갖다 동아일보 찾아서 키워주세요. 아니, 거기 나옵니다. 40명에게 보면은 뭐 변호사, 그다음에 법대 교수 등등등, 공청회 나온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객관적인 40명이 물어봤을 때 그 의견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보면 그러면, 예.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금융인들, 은행원이라든지 캐피탈이라든지 벤처회사라든지 금융 관련된 직원들이 돈 먹는 것만 별도로 따로 떼서 지금 규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그 법에 대해서 아무도 위헌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은 이 어떤 집단을 처벌할 집단, 그다음에 처벌할 집단에 대한 처벌할 범위를 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입법 정책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이 문제일 따름이지, 이게 잘못됐다,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니까요. 위헌 여부는 좀 여기서 다투지 말자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위헌이라는 얘기를 중요한 거는, 하시니까. 예. 그러면 왜 그러면, 정당의 대표가 바보입니까? 아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당의 대표가 바보라서 그러면, 자, 이것이 지금 당장 통과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것부터가 이미 국회의원들도 입법을 갖다가 그 어떤 문제점을 다 아는 가운데에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장 국민들의 문매가 두려워서, 저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시민사회단체 이거 꼭 넣어야 됩니다. 당장 그거부터라도. 가장 국가로부터 보면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 국가 보조금 받으면서, 그 또 보면 흔한 얘기로 현실적으로 나가보세요. 과연 누가 흔한 얘기로 보면 아까 우리 잠깐 김경진 변호사 말씀하셨던 그 보면 이런저런 좀 그런 짓들 누가 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본회의 처리가 저는 8시는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결정하는 걸 그러니까 보고 통과하더라도 추가로 더 할 때 아마 지금 현재 그 나약하고 내년 저 선거를 앞둔 여야 공이다 통과시킬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통과시키고 내년쯤 욕은 단단히 각오하시고,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자세가 정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